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드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8%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락하던 지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반등의 기미가 약간씩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은 했지만 지수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는 상승으로 이렇게 지수가 돌아가기도 했고요. 아래 위로 조금 많이 흔들었죠, 오늘 장중에.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올 텐데요. 거의 0.5까지 이렇게 언급되던 언론들이 조금 기조를 좀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0.25 뭐 내지는 이번 한 번은 좀 건너뛰고 한 4번 정도 인상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한 3번으로 뭐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FOMC 앞두고 미국 시장 및 전 세계 시장을 조금 하방으로 이렇게 눌러버려서 FOMC 회의 결과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여기다가 금리를 또 0.5bp 올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 저항이 좀 크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경기가 갑자기 축소국면으로 국면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FOMC 의장들의 책임이 많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조금 피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자기들도 총대 매기는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아직 시장은 미국 시장이 개장은 안 했는데 현재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 시장도 조금 강한 반등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잘 견디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반등이 나올 때 이번 반등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그동안 좀 하락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돌리는 정도 수준까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반등 시장에서 그동안 좀 정리 못했던 안 좋은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기회를 좀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시장의 힘에 의해서 강하게 종목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별로 강한 종목이 올라가고 약한 종목은 떨어지는 뭐 당연한 뭐 이치지만 이때 코로나 이후에 여기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는 시장에 의해서 끌어올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쭉 상승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상승했죠. 거의 한 2배씩, 뭐 많이 올라가는 것도 10배씩 올라가고, 이런 장은 거의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장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실적 받쳐주고,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잘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추세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정말 주식 거래하기도 매매하기도 굉장히 편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보할 때,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행보할 때는 정말 잘 고르지 못하면은 손실만 키울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작년 7월부터 해서는 하락 추세에 있었죠, 이렇게 지수가.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이 행보 추세보다도 더 까다로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작년 7월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뭐 로봇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돌아가면서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냥 굵직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못 갔던 장이죠. 반도체가 최근에 요때 잠깐 움직였지 계속 못 갔었습니다. 1년 내내. 저희 시장은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가야지 좀 깔끔하게 상승하는 장이고요. 그 외에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는 시장은 거의 하락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힘을 주어서 종목을 끌어올리는 시장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동성은 조금씩이라도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한국 시장을 그렇게 강하게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 저희 나라 시장에 좋은 국면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희 나라가 반도체나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이런 산업 기자재 부분에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산이 좀 부족했던 쇼티지가 나왔던 그런 생산품 쪽으로 이렇게 많은 생산 그 오더가 내려와서 저희는 아마 한동안 그런 부분 부품이나 이런 쪽에 호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나라 시장은 내년에 올해 경기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 시장일 겁니다. 근데 또 경기하고 주가는 좀 틀린 면이 있죠. 경기가 좋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러니까 즉 뭐 6개월 이후에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야지 주가가 따라 올라가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 날 수 있다. 결론은 내일 시장도 뭐 반등은 하겠지만 그리고 한동안은 반등 국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음 주 월화수 시죠. 쉬고 나서도 이렇게 아마 반등 국면이 조금 먼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그동안 본인 포트에서 조금 천득꾸러기라고 해야 되나?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좀 잘 쳐내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조금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갈아타야지 이번 반등 국면에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악재가 하나 나왔죠. 이게 보니까 임원들이 한 4-5명 정도가 내부자 거래를 했다.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입건됐다고 합니다. 내부자 거래했던 시기가 20년 2월이라고 하는데 이때죠. 그래서 5만원 하던 주가 때 요때 뭐 내부자 거래 뭐 2조 7천억짜리 공급 계약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침해해서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만원대 선침했던 사람들은 지금 50만원 찍었을 때 11배 정도 갔었죠. 어쨌든 4-5명 지금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19%밖에 안 빠졌지만 나머지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27%씩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품이 빠질 때가 기다려야 됩니다. 얘들은 뭐 지금 걸린 건 이때만 걸렸다고 보지만 이때도 공급계약이 한번 나왔었죠. 이때도 한 3조 정도 공급계약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때도 또 뭐 입건된 사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근에 저희 나라에 이렇게 개별 종목에서도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좀 연초가 되면은 조금 그 건가몬이나 이런 데서 감시가 좀 심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산 시즌이 되게 되면은 좀 기업 회계 결산 같은 거 하면서 이런 비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기업들, 좀 부실한 기업들은 큰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하니까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니까 LNF는 오늘 2% 상승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한 5% 상승했네요. 반대급부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까 유튜브 커뮤니티 창에다가 제가 아침에 남겼던 종목입니다. 미래나노텍. 오늘 7,500원만 지지해 주면은 뭐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요. 오늘 뭐 7,500원 지지했죠.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저도 잘 몰랐던 기업인데요.
보니까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2,400억이고요.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320억,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3개 분기만 해도 난 4개 분기 뭐 70억 잡았을 때 작년에도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순이익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거의 영업이익에 비슷하게 순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작년에도 한 300억 정도 나왔던 기업이고요. 그러면은 19년도 비해서 20년, 21년에 많이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400억 시가총액은 조금 낮은 편이다. 이 기업은 뭐 여러 가지 광학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용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R&D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못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는 20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 21년도도 계속해서 연속 2년 동안 1년, 2년 동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는다는 이렇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미리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LD 디스플레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 좀 약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LCD 쪽이 많이 따라와서 저가 공세 때문에 LCD가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고 있죠. 너무 싼 가격에 중국이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었는데 최근에 OLED로 넘어가면서 저희 나라가 다시 또 디스플레이 강자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OLED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나노텍도 기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개발했던 그 광학 필름이 매우 좀 고단가로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급등한 주가가 아래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요럴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조금 멀리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2,400억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 뭐 300억 기준이면은 10배 정도는 잡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 시가총액 될 때까지 뭐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20%, 그러면 한 9천, 한 500원대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고요. 조금 더 멀리 보시는 분들은 만원 위로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등락 심한 이런 종목 지금 뭐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 3번 정도. 그 평균 단가를 한 7,500원 근처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CU테크도 뭐 가격대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500원 정도까지 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또 반등으로 나서겠죠. 평균 단가 한 7,000원 정도로 잡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CU테크는 조금 멀리 보시는 분들은 만원 이상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모바이스 전자가 오늘 10% 정도 급등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6%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최근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등락이 좀 심하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뭐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아침에 엮여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윤석열 관련주로 묶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의 종목을 봤을 때는 전장화 부품 쪽으로 이동하는 기업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가졌던 종목인데 정치 테마로 이렇게 엮이면서 조금 더 주가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 단가 한 2,200원 정도 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뭐 큰 손실은 아니니까 조금 더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위로 올라갈 때 오늘처럼 이렇게 10% 이상 급등할 때 그냥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멀리 뭐 보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종목이 아닌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박스권을 지금 여러 번 돌파 시도했고 오늘 좀 강하게 돌파했다가 밀렸지만 한 번 더 재돌파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장이 돌았을 때도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때는 조금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코웨이가 뭐 나름 잘 선방하고 있고요. 잘 가고 있네요. 한 7만원 정도 대에서 이렇게 매수해 놓으면은 나중에 85,000원 위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종목이다. 기간은 뭐 한두 달 정도 잡으면은 한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모아보자 라고 했는데 잘 움직이고 있네요. 장중에 한 6%까지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내일부터도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뭐 9만원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한 85,000원 위에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투제는 조금 빠졌는데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그래도 시장에 이렇게 큰 파동을 다 맞지 않고 조금 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요 위에 한 24,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매도하면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FSN도 거의 지지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잘 받고 있죠. 여기서는 다시 재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반등 나올 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8,000원 한 200원대 100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한 만원 돌파할 때 정리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지금 한 19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요렇게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나 보니까 신규 상장할 때 우리 사주로 이렇게 청약 받으신 분들 보니까 1인당 한 260주 정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우리 사주로. 이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가 보니까 7,600만 원인가 밖에 안 돼서 한 5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주로 받으신 분들이. 그리고 이때 받을 때 본인 돈이 아니라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대 매매까지 노리고 지금 공매도 세력이 조금 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빌미를 새로 나온 신작 게임이 좀 주긴 줬죠. 원래 연간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됐던 게임인데 한 1,600억 정도,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매출 기준 기대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빌미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 너무 심하게 밀었다. 19일 연속 이렇게 거의 한 47만원대부터 27만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정도를 내버렸으니까 고점 대비하면 반토막도 더 낮죠. 29만원이 반토막인데 그리고 공모가가 49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49만원 대비 거의 반토막이죠. 보니까 이제는 조금 나올 만큼 나온 게 아닌가. 이미 지금 가격대는 이 크래프톤이 청산 가격대가 한 29만원대 정도 됩니다. 청산 가격이라는 게 이 기업이 망했다고 생각해서 청산을 하면은 주당 한 29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청산 가치인데요. 청산 가치가 한 29만원 됐는데 지금 27만 6천원 너무 싸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민 게 아닌가. 외국인들이 좀 한 3일 사다가 오늘 크게 밀어버렸죠. 그리고 기관이 오랜만에 조금 샀습니다. 금융투자가 지금 사고 있고요.
기타 법인도 뭐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이 칼날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여기 30만원에서 27만원 사이면은 충분히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저 주는 가격 같은 느낌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 뭐 올라가든 주가가 내려가든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가 30만원 이하만 되면은 한 6개월, 한 1년 오늘 그 그래프톤 대표가 나와서 뭐 우리 사주를 사신 직원들한테 뭐 사과 말씀을 드리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뭐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뭐 그런 기대감을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장이 그래도 뭐 회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뭐 30만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내일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는 날이죠. 그래서 아침에 그쪽으로 자금이 조금 많이 쏠려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힘을 좀 덜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따상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통 물량이 한 7%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유통 물량이라서 이 부분 적은 물량 때문에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따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공모가가 70조 정도 규모니까 따상이 되면은 뭐 한 160조 이래 돼버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일 뭐 조금 상승은 할 수 있지만 뭐 크게 큰 상승보다는 약간의 상승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시총 편입이 되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시총에 반영이 됩니다. 그 지수에. 그래서 금요일 오히려 내일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금요일 날 하락하게 되면 지수를 더 끌어내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일 조금 올라가고 금요일 날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저희 지수에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그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 이제 그동안 2차전지 장비주들이 잘 갔었는데요. 그 부분이 내일로 이제 끝이 날지 아니면 조금 더 갈지는 내일 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루코도 아마 그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멘텀으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는데요. 내일 그동안 근데 알루코는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폭락 나왔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 이런 종목들도 내일은 또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오늘 너무 크게는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뭐 시장이 급반등 한다고 이렇게 급하게 따라 붙는 일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오히려 본인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급등이 나오면은 급등 나온 종목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장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